명제입니다. 여러분들 명제만큼은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학교 교과서 있잖아요. 네, 교과서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어떤 교재보다 교과서가 너무 이제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너무 이거는 팩트이기에 네, 교과서만큼 좋은 교재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사실은 어떤 개념을 공부할 때 교과서를 여러 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추천을 하자면 명제 파트는 교과서를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는 좀 뭐랄까 그런 형식적인 내용들이 많고 새로운 기호나 용어를 정의하는 게 많기 때문에 교과서를 여러 번 읽어서 좀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명제 파트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어떤 출판사라도 네,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일단 한번 선생님이랑 되게 간단하게 해볼게요. 일단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3은 7의 약수이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네, 3은 7의 약수이다. 3은 7의 약수가 아니잖아. 이건 거짓이에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판별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명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두 번째. 2x-4가 0보다 작다. 이거는 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 왜냐면 x를 누구 대입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명제가 아니다. 이 얘기야. 마찬가지야. 제가 0.000001은 0에 가까운 수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 어렵죠. 이거를 가까운 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명제가 아니죠. 자, 12는 6의 배수이다. 맞네요. 그죠? 이건 참이야. 내가 지금 선생님이 참이라고 판별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제다. 다시요. 명제는 결론적으로 얘가 참이야, 얘가 거짓이야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수학에서. 자, 그런데 학생들이 가끔 가다가 되게 헷갈려 할 때가 있어. 어떨 때냐면 거짓인 거는 또 명제라고 생각 안 하고 때가 있거든요. 이제 하다 보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 문장도 당연히 명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인 것만 또 명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 이거 틀린 거거든요. 명백하게 3은 7의 약수 아니잖아. 근데 얘도 명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거짓인 것도 명제니까 잊지 마세요. 헷갈려 하지 말고. 자, 넘겨볼게요. 자, 조건은 이제 두 번째 용어가 나오는데 조건이란 용어입니다. 조건은 변수를 포함해요. 변수. 네, x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네. 여기 오타 있어요. 문장이나 식이 변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될 때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이 뜻이야. 아까 선생님이 풀었던 여기 올라가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들 보세요. 자, 얘 일단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 여기서 제가 x에 만약에 1을 대입했어요. x에 1 대입했어요. 그러면 2 빼기 4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 0보다 작잖아. 참이야. 혹은 x에 제가 뭐 3을 대입했어요. 그러면 2, 3, 6 빼기 4가 2야. 근데 0보다 작지 않죠. 얘 거짓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하겠다. 얘는 그래서 명제가 아니고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올라가 볼게요. x는 홀수이다. 이런 거야, 이런 거. 이 x가 뭐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x 변수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서 제가 x에다가 4를 넣으면 이 문장은 참이 되겠지만 x에 4가 아닌 녀석 뭐 1만 넣었다고 쳐봐요. 그럼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x 값에 따라 변수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나 식의 x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판별이 될 때는 조건이라고 하겠다. 네, 이거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니까 문장은 진리집합이야. 지금 사실 선생님이 계속 교과서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말한 얘기가 이 명제 파트는 계속 새로운 용어랑 이런 정의들 이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표시할 거야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책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 아셨죠? 교과서 꼭 읽어보세요.
진리집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진리가 여러분들 요즘 이런 말 쓰잖아요. 뭐 진리야 막 이런 말 쓰잖아요. 네. 진짜 진리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참이야, 참. 참집합, 참집합. 그러니까 전체 집합 위의 원소 중에서 그 조건 있죠. 우리 아까 두 번째 배운 조건이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를 데리고 와야 돼요. 모든 원소, 모든 원소의 집합을 우리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조건과 관련된 집합입니다. 만약에 전체 집합 U가 자연수 집합일 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했어요. X는 8의 약수야. 근데 X가 1이면 8의 약수 맞고 2면 8의 약수 맞고 4면 8의 약수 맞고 8도 8의 약수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건은 보통 소문자 P를 쓰는데 진리집합을 쓸 때는 라지 P를 쓰고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1, 2, 4, 8하고 진리집합을 구하실 수 있으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런 형식들 있죠. 이렇게 기호 쓰는 연습이라던가 이런 형식들을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Q. X제곱은 1을 만족하는 이 녀석을 참으로 만드는 모든 원소를 데리고 오시는 거거든요. X제곱 1로 만드는 애들 누구 있어요? Q라고 진리집합 써주시고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고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중요한 거. 보통 명제하고 조건은 알파벳 소문자 PQR로 써요. 그리고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바꿔 쓴다라는 거 잊지 마셔라. 이건 기호 쓰는 연습. 그 다음에 특별한 전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전체 집합 U는 실수 집합으로 약속하기로 합니다. 아셨죠? 자,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명제의 부정이야. 명제 P에 대해서요. P가 아니야 라는 거를 명제 P의 부정. 이거 아니 부자랑 정할 정자입니다. 한자.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물결 표시해서 P라고 쓰고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어요. P가 아니야 이렇게. 자, 근데 희한한 게 명제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 돼요. 명제 P가 거짓이면 나피는 참이야. 이거 수학에서 굉장히 뭐랄까 쓰는 약간 흑백 논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은 나피는 당연히 거짓이에요. 반대니까. P가 거짓이면 나피는 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수학은 되게 사회랑 좀 다른 게 왜 사회 같은 데서는 이런 중간에 합의가 있잖아요. 근데 수학은 딱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니면 거짓이고 거짓 아니면 참 약간 이런 논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거짓이 맞나?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반대. 여집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 약간 좀 극단을 달리는. 네. 그래서 선생님의 성향도 약간 그런 네, 융통성이 없어요. 네. 그런 느낌. 그런 논리를 많이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증명을 할 때도 얘를 거짓임을 보여서 그 반대되는 예를 참으로 증명한다던가 이런 느낌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쓰는 논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ot P에다가 다시 not을 하면 자기 자신 된다. 약간 이런 논리 많이 봤죠. 우리 왜 A의 여집합에 여집합하면 A 된다라는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not에 not을 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명제 P를 갖고 왔어요. 얘는 이미 참과 거짓이 판별이 됐어. 자, 볼게요. P라는 명제는 4보다 1이 더 크대. 이 명제 P는 참이에요, 거짓이요? 거짓이죠. 1이 어떻게 커요? 이미 거짓이에요. 그럼 얘의 나피를 써볼게요. 자, 나피라는 거는 4랑 1이 있는데 부등호 방향 여기에서만 끝내주면 안 되고 반드시 뭐까지? 등호까지 넣으셔야지 부정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럼 원래 P가 거짓이었으면 나피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 선생님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공집합이 있고 A, B 이렇게 있어서 얘가 Q라는 조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 부정해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바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방향이 AB 쪽이니까 이렇게 방향 바꾸고 선생님 방향 바꾸면 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해서 이게 부정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가 부정하는 게 헷갈리면 거기 나와 있는 여기 그 주어진 문장을요, 말로 한번 뱉어보세요. 지금 얘를 말로 뱉어보면 공집합은 부분집합 A, B의 부분집합이 뭐 아니야. 가 지금 이 문장이야. 자, Q라는 명제는요. 제가 이걸 텍스트로 얘기를 해보면 공집합은 A, B의 부분집합이 아니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녀석의 부정을 하면 공집합은 A, B의 부분집합이야. 다시요. 공집합은 A, B의 부분집합이다 잖아요. 얘를 부정한다라는 부분집합이 아니다를 부분집합이다잖아. 그러면 not Q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공집합은 A,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써야지 이거를 방향 반대로 썼다고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자기가 어떤 조건이나 명제를 부정할 때 혹시 헷갈리면 말로 한번 뱉어보세요. 말로 뱉어보면 훨씬 그 뜻이 명확해지니까 한번 그 수학 기호를 읽어보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넘겨볼게요. 조건의 부정이에요. 명제 부정이랑 기호 쓰는 건 완전히 똑같거든요.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조건 P의 부정이라고 하고 기호로 명제랑 똑같아요. 물결하고 P. 읽을 때도 뭐 나피 읽는 것도 똑같아요. 다만 이제 조건이다 보니까 그 녀석의 진리집합을 나지피라고 하면 나피의 진리집합은 피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건 P는 나지피, 나피는 피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이 된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자, P, 지금 얘는 조건이야, 얘들아. 참고지 지금 판별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조건의 부정을 말해보래요. 그리고 진리집합 구하래요. 그럼 나 P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가 0이 아니야. 이렇게 돼야 돼. 나 P니까.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 절대로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빼고는 전부 다 돼. 거죠.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이걸 참이 되게 하는 녀석을 다 갖고 오라는 거잖아. 그래서 나피는 P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X바. 지금 사실 얘를 마이너스 2 빼고 다 갖고 오는 거니까 원소나열법으로 표시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으로 쓸게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빼고는 다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제 첫 파트는 막 이론이 복잡해서 어렵다기보다는 새로 정의하는 용어들, 뭐 형식들,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 많이 읽어보고, 아, 이게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이렇게 정의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해볼게. Q도, not Q예요, not Q. 자, 절대값 X가 부등호 방향 반대로. 자, 여기가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 등호 있어야 돼요. 이 녀석을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Q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굳이 나타낸다면 X바.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 1인 모든 실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안 어렵다 안 어렵다 하셨죠. 다시 조건이 있으면 걔를 진리집합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실 수 있으면 된다. 그 뜻이에요. 보충 한번 해볼게요.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Q라고 할 때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여러분들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 라지 P 또는을 우리 집합기호로 쓰면 뭐랑 같다고? 합집합. Q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조건 P 그리고 Q는 라지 P 그 다음 그리고는 뭐 엔드 네 교집합 Q 이렇게 변형하실 수 있으면 돼요. 조건 P 또는 Q의 부정은 여기 이 P 또는 Q에다가 not을 붙여주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마치 여집합, 가로치고 여집합, 드모르간 법칙 써주는 거랑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P 또는 Q의 부정을 하면 not P 또는 대신에 뭘로 바뀌고 그리고 그 다음에 not Q 요렇게 바뀐다 그 뜻이야. 마찬가지예요. P 그리고 Q에다가 물결이면 not P 그리고 대신 뭘로 또는 not Q 이렇게 바뀌더라 그 뜻이에요. 자 해볼게요. 예, 자 x는 2이고 y는 3의 부정을 하면 결국에 x는 2가 아니야. 근데 그 2고가 뭘로 바뀌어요? 또는으로 또 바뀌고 y가 3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도 부정, 여기도 부정, 여기도 부정을 해주라는 뜻이야. 요렇게. 오케이. 자.
또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의 부정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 부정, 여기 부정, 여기 부정을 각각 해주는 거다. 그래서 x가 2보다 크고 또는 대신에 그리고 이고 x가 5보다 뭐 작다로 바뀐다. 이렇게. 자, 근데 얘들아 여기 살펴보면 여기 잘 보세요. 얘는 x가 2보다 크면서 이고 5보다 작다. 이거를 한꺼번에 써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아, x가 2보다 크면서 5보다는 작아요로 변형하실 수도 있으면 됩니다. 자, 지금 오늘 한 게 여러분들 딱 선생님이 오늘 한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명제라는 정의, 조건이라는 정의, 그 다음에 조건 다음에 나온 게 진리집합이라는 정의, 그 다음에 명제와 조건을 낫을 붙여가지고 부정하는 거, 요거 딱 4개 개념 배웠어요. 그래서 개념을 잘 보고 교과서 갖고 있으면 한 번씩 쭉쭉 읽어보는 연습, 간단한 문제 풀어보는 것만 연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